통치체제의 정비 파트입니다. 통치체제의 정비. 통치, 국가를 통치한다, 운영한다라는 거죠. 체제라는 건 뭐예요? 시스템, 영어로 하면 시스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도사를 공부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죠. 한자어로 대부분 되어 있으며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재미없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거진 다 암기잖아요. 그렇죠? 무슨 기구가 어떤 역할을 했고 뭐 이런 걸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렵지만 고려라는 나라, 이미 배운 고려라는 나라랑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왕조 초기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왕들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어떻게 체제를 안정시켜 왔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은 이 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먼저 살펴보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고려는 불교의 나라라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의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네. 유교, 특히 어떤 나라? 성리학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리학의 나라. 유교의 한 일파죠. 그래서 유교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 정치의 특징은 무엇이냐? 유교 정치에서 추구하는 바는 바로 왕도 정치입니다. 왕도 정치와 반대되는 말은 패도 정치죠. 패도 정치는 뭐냐? 왕이 지 마음대로 한 게 패도야. 응? 왕이 오늘은 일하기 싫으니까 나란 일 다 튕겨치고 술이나 먹자 이러면서 막 술 퍼먹어. 그러다 신하들이 전하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왕이 하겠다는데 야 이 새끼 끌고 와서 죽여. 확 뭐가지 날려버려. 연산군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야? 패도 정치예요. 패도 정치. 응? 왕이 지 마음대로 정치하는 게 패도 정치. 왕도 정치는 뭐겠어요?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신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정치가 바로 뭐야? 유교 정치, 왕도 정치라는 겁니다. 즉 왕권이랑 신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야. 왕이 지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신하가 왕을 능멸해서도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왕이랑 신하들이 조화롭게 정치를 해야 된다.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야. 제도적으로.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어떤 직책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들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아무도 기억이 안 나나? 서경, 봉박, 간쟁의 권리를 갖고 있어. 그래도 기억이 안 나나?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대간. 그치, 이제 대간. 고려시대는 대간 제도가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대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경, 봉박, 간쟁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야. 전하, 그따위로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잔소리할 수 있는 권리죠.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려오면 돌려보내. 봉박이죠. 유민이는 책이 없니? 어떻게 미안해요. 너의 이름은 이제 다 알려줬다. 왜 같이 앉아? 같이 봐 누구랑. 좀 옮겨와서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머리는 또 스트레이트를 했네. 자꾸 개인 정보를. 아닙니다. 제 1학년 7반 김유민이 아닙니다.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좀 더 이 제도를 강화시킵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대간이 아니라 3개의 부서를 만들어요. 무려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3개를 합쳐서 3사라고 합니다. 3사를 만들어서 왕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 고려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도 모두 유교 정치를 표방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중요시 여긴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유교 정치의 특징이다. 유교 정치는 왕도 정치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말은 뭐야? 패도 정치다라는 거죠. 유교 정치의 특징은 왕권과 신권이 조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선 초기의 임금들을 살펴보면은 왕권을 강화시켰다가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켰다가 다시 왕권을 강화시켰다가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켰다가 계속 이런 게 교차 반복됩니다. 이제 태조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태조의 아들, 그 다음 태종. 정종은요 좀 비중이 별로 없어요. 그 양반은 이제 왕을 한 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태종 같은 경우는 왕권을 아주 강화시킨 인물이에요. 왕권을 강화시킨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 이전 시대 통일신라의 뉴스페이퍼 킹, 그렇지. 고려의 노비안공원법을 실시한 광종. 그런 사람이랑 비슷한 캐릭터예요. 왕권을 아주 강화시킨 사람입니다. 태종 다음에 그 유명한 누굽니까? 세종이죠. 여러분들 이분 얼굴만 봐도 기분 좋죠? 요새는 심사임당을 보면 기분이 더 좋지만 지금의 심사임당 4분 정도 계시면 어때요? 마음이 아주 든든하죠? 이 사람은 뭡니까?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는 거죠. 조화라는 글씨를 쓰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대충 이 정도로 하죠. 왕이랑 신사장 사이가 아주 좋았다는 얘기예요. 자, 태정태세, 문단세, 문종은 세종의 첫째 아들인데 금방 죽어요. 그러고 나서 2년 정도 왕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아들 단종, 즉 세종의 손자죠. 단종이 왕이 올랐지만 그의 삼촌 누가? 작은 아빠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에 오릅니다. 이 사람도 왕권을 어떻게 한 거야? 굉장히 강화시켰어. 교차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세조의 손자인 성종이 즉위를 합니다. 사이에 예종이 있긴 한데 예종도 별 업적 없이 금방 죽어요. 성종도 유교 정치를 표방하면서 왕권과 신권의 뭐를 추구했다? 조화를 추구했다. 근데 설마 제가 이거 자꾸 신자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지금쯤 됐으면 이게 무슨 글자인지 저기 통밥으로라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왕자고 이거 신화할 때 신자예요. 한번 태조부터 살펴봅시다. 태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성계라는 사람이죠. 신흥무인 세력으로 홍건적과 왜구를 토벌하고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과전법을 실시하고 조선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왜 또 처음 듣는 얘기야? 라는 표정으로 계시는 건가요? 어쨌든 이 태조한테는 굉장히 신뢰하는 친구이자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굉장히 믿고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많은 권한을 줘요. 누구예요? 네, 챌린지정이죠. 챌린지정입니다. 정도전이라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맡겨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재상 중심의 정치를 표방합니다. 재상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재상. 대통령을 왕에 비유한다면 재상은 뭐쯤 되는 사람일까? 지금의 네,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 국정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신하인데 신하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거죠. 정도전이 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냐? 왕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능력에 따라 될 수 있어요? 물론 태조 같은 경우에 능력에 따라 될 수 있지만 항상 능력에 따라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보통이라면은 뭐에 의해서? 왕의 아들이어야 돼. 즉 뭐야? 혈통에 의해서 왕이 되는 거죠. 혈통에 의해서 왕이 된다라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다 똑똑하리란 법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왕 중에서도 우둔한 왕들, 좀 속된 말로 띨띨한 왕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도전은 뭘 주장했느냐? 그러면은 왕이 멍청하면 나라가 너무 힘들어지잖아. 그렇지? 왕한테 많은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재상, 제일 똑똑한 놈을 재상으로 뽑아서 이놈한테 정치를 맡기면은 정치가 흔들릴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던 게 바로 챌린지정, 정도전입니다. 근데 이 정도전과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그 소수의 재상들만이 그래서 권력을 가지게 돼요. 그럼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태조의 왕자들입니다. 이 태종은요, 태조의 5째 아들인데 자기 형들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뭘 일으켜요?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어떻게 해요? 날려버립니다. 죽이는 거죠. 야, 이 나라는 우리 아버지 이씨의 나라인데 어떻게 니들이 뭐 재상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정치 권력을 휘둘러 나쁜 놈들 하면서 다 죽여버리고 왕자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이방원이라는 사람 5번째 아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막상 자기가 바로 왕위에 오르기엔 조금 눈치가 보이는 거야. 정도전도 죽이고 자기 이복 동생들도 죽이고, 응? 예, 아버지도 상황으로 내쫓았으니까 괜히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지사장으로 정종을 앉힙니다. 자신의 그 둘째 형이에요, 둘째 형.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바지사장이고 실권은 자기가 갖고 있었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자, 왕권 강화하는 사람들, 신문왕이나 광종처럼 그런 사람들 뭐 해요 일단 첫 번째로? 그치. 아니 크게 대답해. 틀리면 어떻다? 쪽팔리면 된다. 뭐 한다고요? 숙청. 그치. 안 쪽팔려도 되겠네요. 맞췄어요. 숙청이란 게 뭐라 그랬습니까? 무조건 죽이는 거 아니지. 죽이는 건 살인이지. 정치적 적을 제거하는 거야. 관직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유배를 보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적 적, 나랑 상대방을 라이벌들을 제거하는 거죠. 신문왕은 김음돌의 난으로 진골귀족들을 숙청하고요. 광종은 호족들을 숙청했잖아요. 그렇죠? 태종도 공신과 외척들을 많이 숙청합니다. 공신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공이 있는 신하. 나라를 세우는데 공이 있는 신하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력이 많겠죠. 그 다음에 특히 이 사람은 외척을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외척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외가 쪽 친척들. 왕의 외가 쪽 친척들. 자신의 외가 쪽 친척들이 아니라 자신의 부인 원경왕후거든요. 원경왕후 민씨인데 그 원경왕후 민씨의 동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왕자의 난을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자기 관계는 자기랑의 관계는 처남이잖아. 처남. 부인의 동생들이니까 처남이야. 손아래 처남. 그리고 자기 아들이 세종이죠. 세종의 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종의 부인은 뭐야? 세종한테 며느리죠. 그 집안은 무슨 집안이야? 사돈 집안이죠. 자기 부인 집안이랑 사돈 집안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처남 4명 있는데 4명을 다 죽여요. 세종의 장인, 즉 사돈도 죽여버려요. 이 사람들이 뭐야? 나중에 외척이 될 수 있잖아. 세종이 왕위에 오르면은 세종을 쥐고 흔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야.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어떤 외척이 날뛰었습니까? 기억나요? 이자겸이라고? 이자겸 외척이잖아. 이자겸이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잖아요. 외척, 역사적으로 보면 외척들이 엄청나게 많이 날뜁니다. 중국 역사에서도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 외척을 제거해서 나중에 세종이 왕위에 오를 때 부담이 없게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손에 피를 많이 묻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신들이나 귀족들이 대들지 못하게 하려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을 꺾어야겠죠. 가장 큰 힘이 뭐야? 물리적인 힘이죠. 반란 일으키면 어떻게 막어? 사병은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뭐랑 같은 맥락이라고 했습니까? 광종의 노비 안건법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했죠. 호족들이 노비를 많이 갖고 있어. 근데 노비들한테 창칼을 쥐어주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병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병을 없애는 거랑 노비 안건법이랑 같은 맥락이야. 왕권 강화시킨 왕들을 보세요. 국민왕의 전민변정 노감, 광종의 노비 안건법, 신문왕의 노급을 없애고 관료전을 지급한 것. 다 이 사병 확보랑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귀족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힘, 노비들을 없애는 거야. 노비들이 뭐야? 결국에는 사병이지. 기존의 왕들과 그 왕권을 강화시킨 왕들과 같은 맥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중앙집권화와 국가에 대한 이제 백성들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뭘 실시하느냐?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호패가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신분증이죠. 여러분 학생증 같은 것들이죠. 이름, 뭐 원지연, 사는 곳, 뭐 어디. 원지연? 원지은. 미안해. 왜 이름이 비슷하니? 생긴 건 다른데. 생긴 게 다르지 그럼 같아? 녹화하고 있잖아. 고소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1학년 치면 원지은이 명지구에서 제일 이쁘다. 자,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이름 뭐 원지은, 사는 곳 뭐 어디, 생년월일 뭐 이렇게 자신의 신상을 기록한 게 바로 뭐예요? 호패죠.
근데 이거 백성들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 세금. 그쵸. 이사를 마음대로 못 가고 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없고 자기 신분이 있으니까 신분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없으면 처벌받는단 말이야. 한마디로 국가가 누굴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백성.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사 가서 도망가가지고 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주지를 제한을 하고 그러려고 만든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뭘 실시합니까?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양전은 뭐야? 양전. 전을 측량하는 거야. 전이 뭔데? 땅이죠. 땅을 왜 측량할까요? 땅의 넓이를 왜 계산해? 세금으로. 이것도 역시 세금거든. 세금. 국가가 백성들을 통제해서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실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왕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것들도 왕권 강화지만 제도적으로는 6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6조 직계제 실시. 6조 직계제. 6조 직계제는 무엇인고 하니? 홍 PD 앵글 봐봐. 괜찮아? 네. 왕이 있죠. 조선이란 나라는 의정부란 기구가 있습니다. 고려로 치면 중섬나선 같은 기구예요. 즉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재상들이 의정부에 모여서 정치를 하는 거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치를 의논한다 그래서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밑에 뭐가 있느냐? 6부가 아니라 6조가 있어요. 얘네는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야. 이런 구조입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정치 체제가. 6조 직계제는 뭐냐? 6조에서 임금한테 직접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럼 왕은 6조에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하다라는 거죠. 그럼 의정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별 역할이 없는 거예요. 태종은 정도전이 재산권을 강화하니까 그게 꼴보기 싫었던 거야. 아니 나라의 주인은 왕인데 왕이 정치를 해야지.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정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정치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6조가 왕한테 직접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상들은요, 뭐 중대한 죄인을 신문하거나 아니면은 외교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국가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자질구레한 일들만 맡아서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왕이 다 직접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 6조 직계제가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왕이 굉장히 똘똘하고 왕이 부지런해야겠죠. 왕이 띨빵하고 게으르면은 이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합니다. 태종이 능력이 있었던 왕이기 때문에 6조 직계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왕권 강화를 하려고 했었던 왕들은 다 저 6조 직계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6조 직계제를 사용했을까? 세조도 6조 직계제를 사용했겠죠. 네. 자, 이제 태종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누굽니까? 세종이죠. 우리나라에서 대왕 들어간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한 2명 정도 되죠. 광개토대왕이랑 세종대왕. 이 정도로 업적을 많이 남긴 양반인데 이 양반은 아버지 태종이 숙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를 건드릴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기한테 대드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왕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굉장히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줬어요. 이 사람은 왕권과 신권이 굉장히 조화되는 걸 중요시 여겼습니다. 유교 정치를 표방했던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집현전을 만듭니다. 집현전을 만들어서 학문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게 하는 거죠. 학문을 연구하고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집현전을 만들어서 젊은 학자들을 거기다 배치를 해요.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게 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장할 거 아닙니까? 똑똑하게, 바르게. 이 사람들이 인재가 돼가지고 나중에 관리가 되는 거야. 학자들이. 관리가 되면 이 사람들이 정책을 아주 잘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집현전에서 키운 학자들은 세종한테 충성을 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종의 왕권도 굉장히 탄탄해지겠죠. 그런 목적에서 집현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집현전의 학자들과 뭘 하느냐?
경연을 엽니다. 경연은요, 왕과 신하들이 뭐라는 거야? 토론하는 것입니다. 자, 학문을 연구한 걸 바탕으로 세종이랑 토론하는 거야. 야, 오늘은 세금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야, 지금까지 세금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해 봤어? 한번 결과를 갖고 와봐. 예, 중국의 역대 세금 제도를 정리해 봤는데요. 뭐 이렇고요. 우리나라 역대 세금 제도는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실정에 맞는 데는 뭐 이렇게 세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막 토론을 하는 거야. 왕과 신하들이. 그래서 세종은 신하들의 말에 귀를 엄청나게 많이 기울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죠, 조화. 유교 정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실시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양반은 재상들한테 많은 권한을 쥐어줬습니다. 그게 바로 뭐야? 의정부 서사제예요. 바쁘지? 미안해. 자, 의정부 서사제는 뭐냐? 의정부에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6조에서 의정부에 뭐야? 보고를 하는 거야. 의정부에서 정책을 결정을 해서 왕한테 또 보고를 합니다. 왕이 결재를 해. 오케이? 알았어, 의정부. 근데 이런저런 것들은 좀 보완하고 추가했으면 좋겠어. 그럼 의정부에서 그것들을 보완해서 6조한테 명령을 하달하는 것이. 어디를 한 번 더 거치는 겁니까? 의정부죠. 의사결정이 신속하지는 않겠지만 좀 더 어떻겠어요? 합리적이겠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으니까. 그리고 왕과 신하들이 어떻게 업무를 나눠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의 피로도가 더 덜하겠죠. 그러니까 세종이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종은 이 재상들한테 정치를 맡기고 자기는 문화 사업에 막 손을 대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들어내? 한글을 창제하고요. 이 사람 절대음감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연이라는 사람한테 막 우리나라 고유의 독특한 악기를 만들어봐. 그래서 현종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크기가 다른 종들을 때려가지고 음을 달리해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예요. 근데 때리다가 보니까 종 하나가 음이 좀 틀린 것 같아. 한 반음 정도 나죠. 야, 저거 좀 조사해봐. 틀린 것 같은데? 근데 그 종을 만드는데 불순물이 들어가지고 소리가 잘못 나온 거야. 반음이 낮은 거야. 근데 반음 낮은 걸 캐치할 정도로 절대음감이었던 사람이 바로 세종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다방면의 천재예요. 그 다음에 유교윤리서. 조선이 이제 유교 정치를 표방했으니까 유교와 관련된 책들을 또 편찬해냅니다. 삼갈행실도 같은 책. 응? 그리고 책도 엄청 많이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세금제도도 고칩니다. 이건 경제 파트나 문화 파트에서 배우실 건데 하여튼 많은 업적을 남긴 데는 다 그 이유가 있던 거죠. 의정부 서사제를 하려면 누가 뒷받침해줘야 돼? 똘똘한 재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재상들을 등용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름? 황희 들어봤어요? 맹사성 이런 사람들이 당대의 유명한 재상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권한을 심어주고 실어주고 이 사람들한테 많은 부분을 맡긴 거죠. 그럼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문화에 엄청난 투자를 한 거야. 대단한 사람이죠, 세종.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세조입니다. 세조. 문종이랑 단종이 있었는데 문종이 세종의 아들이에요. 근데 금방 죽어. 그래서 누가 왕위 올라?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뭐 14살, 5살인가요? 뭐 그쯤 됐어. 중학생쯤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치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상들의 권한이 이때 커지는 거야. 이제 그걸 꼴보기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세조죠. 세조가 그래서 재상들을 제거하고 단종을 내쫓고 자기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계유정난을 통해서 정권을 잡습니다. 혹시 영화 관상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영화 관상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영화 봤어.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수양이라고 나오죠. 수양이 누굽니까? 이리의 상, 늑대의 상. 이정재죠. 이정재 형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지 왕이 내 상인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 영화. 그 수양이 누구냐? 세조입니다. 세조가 왕자 시절에 이름이 수양대군이었거든요. 수양대군이었어. 그래서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게 바로 계유정난이에요. 그래서 왕권 강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왕권 강화하면 무슨 제도야? 6조
깨지겠죠. 규칙 깨지시죠. 자, 그리고 왕권을 극단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야, 내가 명령을 내리면 니들이 따르면 돼. 신하들이랑 왕이랑 어떻게 같은 레벨이냐. 나 니들이랑 토론하기도 싫어. 니네는 내 명령만 들어. 그래서 뭘 얻는 거야? 집현전이랑 경연을 쿨하게 없애버리는 거야. 싫어! 그래서 없애버려. 나는 명령 내리는 사람이야. 너희들이랑 토론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굉장히 왕권이 셌던 거죠. 자, 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경국대전은 뭐야? 조선의 법이야. 법 체계인데 상위법, 최상위법인 헌법부터 제일 최하위인,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법에서 최하위가 뭐야? 헌법, 법률, 규칙, 조례잖아. 몰라?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뭐 아무튼 최상위법부터 최하위법까지 총망라한 법이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은 신분제 국가다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럼 신분은 어떻게 나뉘냐? 그 밑에는 뭐 양반, 평민, 노비로 나뉜다. 노비는 또 공노비, 사노비로 구분한다. 공노비 중에 사노비는 개인의 재산이며 매매, 증여 가능하고 뭐 가격은 뭐 어떻게 설정되며 뭐 이런 것들 세세하게 다 적혀 있는 거야. 내용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내용이 미친 듯이 많겠죠. 그래서 세조 때 다 끝내지 못합니다. 세조 때 다 끝내지 못해요. 그건 나중에 예종을 지나서 성종 때 완성이 돼요. 오늘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직전법은 무엇이냐? 과전법이 직전법으로 바뀐 건데 요거는 개정전식과가 경정전식과로 바뀐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 분명히 배웠던 건데 갑자기 동공이 막 지진이 나고 내가 무슨 뭘 배웠더라 라는 생각이 나면 개정전식과는 뭐고 경정전식과는 또 뭐지? 막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죠. 개정전식과에서 경정전식과로 왜 바뀌었어요?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데. 자, 현직 관료와 전직 관료 모두에게 수조권을 줬습니다. 뭐가? 과전법은. 근데 이제 직전법은 땅이 모질라니까 전직 관료들한테는 땅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만 수조권을 주겠어요? 현직 관료죠. 현직 관료들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거야. 오직 현직 관료들한테만 수조권을 준다라는 겁니다. 왜? 땅이 모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 배웠던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교해서 공부하기가 쉬워요.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개별적인 것이 있으면 보편적인 것도 있는데 보편적인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 쥐어짠다. 백성들이 빡친다. 공기를 일으킨다. 나라가 망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지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세조 다음엔 누가 등장한다고요? 성종. 성종도 역시 유교 정치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세종을 따라하죠. 세종이 집현전을 만든 것처럼 뭘 만드는 거예요? 홍문관을 만듭니다. 홍문관은 처음에는 학문, 연구, 기관이었는데 나중에 뭘로 변질되느냐? 변질된다기보다는 이제 성격이 바뀌는 거죠. 언론기구로 성격이 바뀌어요. 언론기구가 뭐예요? 언론기구가 뭘까? 쟤네들 고려의 대간이나 조선의 삼사 같은 애들이 언론기구예요.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판. 전하, 이 정책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역사책을 뒤져서 세금제도를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세금제도 약간 문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왕한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언론기관은 뉴스나 신문이죠. 근데 뉴스나 신문이 팩트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신문,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신문에는 칼럼이 있는 거야.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잘못됐다, 저건 저렇게 잘못됐다. 비판하는 거죠. 그게 언론기구의 역할이고. 그래서 조선의 언론기구는 뭐다? 삼사다. 삼사. 홍문관에다가 사원부, 사관원을 합치면 삼사가 되는 겁니다.
조선의 유교 정치를 대표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 3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문관이 만들어짐으로써 기존의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를 구성하게 되고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기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유교 정치를 해야 되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 돼? 신하들의 말을 귀 기울여줘야 돼. 그러니까 경연을 어떻게 하는 거야? 부활시키는 거죠. 경연을 부활시킵니다. 자, 그리고 세조 때 만들기 시작했던 경국대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시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시켜요. 자, 홍문관을 만듦으로써 조선의 제도를 완성하고요. 경국대전을 완성함으로써 법을 완성합니다. 즉 성종 때 조선에 뭐가 완성되는 거야? 법과 제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호가 뭐예요? 성종이잖아. 이룰 성자야. 뭔가 이뤄냈어. 조선이란 나라의 체제를 이뤄낸 거예요. 고려 성종도 마찬가지죠. 고려 성종 때 이성육부제도가 완성이 됩니다. 조선 성종 때는 3사가 완성이 되고 경국대전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성종 때 체제가 완성돼서 그게 쭉 뒤시기까지 이어지는 거야.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묘호가 뭐라고요? 성종이라고. 이룰 성자. 그래서 고려 때는 이성육부 체제가 완성이 돼서 쭉 언제까지? 무신정변까지 가는 거야. 무신정변 이후에는 중방, 교정도감, 도평, 의사사 뭐 이런 데가 권력기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종 때 완성된 게 쭉 가다가 양난을 거치면서 비변사가 중심 기구가 됩니다. 비변사가 도평, 의사사 같이 되는 거야. 권력이 막대해져. 법문세족이 도평, 의사사를 장악했듯이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장악해서 권력을 잡잖아요. 그렇죠? 역사는 반복된다니까. 비슷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요. 네, 뭐 요 정도까지 일단 하겠습니다.